40대 이상 뉴글의 애청자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실 터? 초등학교 시절 반공 포스터를 꽤 많이 그렸던 추억. 어찌 보면 북한 김일성 때문에 독재와 반민주주의를 했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반공을 강조했고, 이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뤄졌다. 오죽하면 한 학생이 통일해라, 짜증난다라는 문구를 적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것은 물론 5,5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쟁 첫 해에만 글로벌 GDP가 3.9% 줄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란 설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피해의 2배가 넘는다. 블룸버그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9일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집합 모델 분석을 활용해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과 그 피해 상황을 예측했다. 이른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쟁 안 일어나라고 생각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꽤 끔찍한 상상이다. 여러 기관에서 최근 시뮬레이션한 전쟁 가능성은 대체로 30%에 수렴한다.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만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더 굳건히 했고, 새로운 방위 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 가능성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가 주목한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 한국이 입을 타격이다. 전면전이 발생하면 수백만 명이 죽고 첫 해에 세계 경제의 4조 달러 약 5,500조 원, GDP에는 3.9%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1950년 한국 전쟁 시 남북한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0.4%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한국만 1.5%가 넘는다. 무엇보다 한국이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주요 공급망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특히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북한의 공격이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방사포 사정권인 남한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하고, 반도체 생산의 81%, 전체 제조업 생산의 34%를 담당하는 시설들이 위치한다. 이들 제품은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인 부산항을 필두로 중국, 일본, 유럽, 미국에 수출된다. 한반도 전쟁 발생 시 한국 경제는 산업 생산과 수출이 타격을 받아 37.5% 줄어들고, 중국도 반도체 공급 부족, 미국과의 무역 감소 등의 영향으로 GDP가 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반도체 부족과 시장 급락 여파로 GDP의 2.3%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반도 전쟁이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반도 전쟁의 모든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은 김정은이 사망하고 북한은 폐허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미국 타격도 가능하다고 자랑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남한의 핵발전소가 몰려있는 남부권에 떨어지면 수도권 못지않은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에 대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의 수비력을 이스라엘급으로 평가하는 걸까? 결국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전쟁이 나면 폐허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게임이론이나 눈에는 눈, 얘는 이따위가 통하지 않는다. 그냥 공멸 아마겟돈이다.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2022년 중국의 대만 무력 점령이나 대만의 법적 독립선언은 세계적 대재앙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1914년 오스트리아 왕세자 저격 같은 국지적 사건이 강대국들의 안일한 판단과 실수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전이 아닌 해안봉쇄나 일부 외곽 섬 점령만으로도 확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4월 30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존 아클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경제 위기 가운데 군사비를 16% 이상 인상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전망을 놓게 봤다. 빌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마이클 미니엔 공군사령관,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DNI 국장 등 미고위 당국자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문제를 다룰 군사 역량 확보를 지시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자극받아 중국이 2027년과 2030년 사이에 대만을 침공할 확률이 큰 것으로 점쳤다. 2027년은 중국인민의 반군 창건 100주년이고 제11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당 총서기 사연이 이미 확정되는 때다. 지난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발간한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는 대만 전쟁 발발 시 양측에서 개전 3개월 내 1만 명이 사망하고, 미일 대만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중국은 대만 점령에 실패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최근 미국 내에서 대만 위기설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서태평양 지역, 특히 남중국해 해군력 증강 비율에서 중국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고, 마하십의 속도를 자랑하는 동풍 17호 극초음속 미사일 등 중국의 신무기 개발 속도가 예상을 초월해 미 해군력에 큰 위협이 되는 탓이다. 특히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의 58%를 점유하고 있는 대만, TSMC의 존재가 축복인 동시에 화근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스 몰턴 미 하원 의원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TSMC를 폭파할 것임을 중국 측에 강력히 경고할 것을 주장했다. 남의 나라 회사를 제 멋대로 부순다고 개소리를 할까? 대만은 미국의 보호국이니 그럴 수 있다는 오만에서 기인한다. 첨단 반도체가 AI와 함께 군사적으로 활용될 경우, 즉 중국 군사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차라리 TSMC를 날려버리겠다는 의지다. 그런데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한반도 전쟁과 대만 전쟁이 동시에 터지는 것이다. 두 전쟁에 미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전력이 분산된다. 이를 잘 아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체계적으로 두 곳에서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를 노리고 있는 만큼 한국과 대만을 직간접적으로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반도체 공장만 쓸어버릴 수 있다면 사실상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다. 미국 역시 자국의 마이크론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까지 한반도 전쟁과 대만 전쟁의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에 대해 살펴봤다. 정말 무섭고 끔찍하고 허무하지 않나? 1950년 전쟁을 겪은 민족이 똑같은 하지만 더 큰 피해가 당연한 참사를 다시 경험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블룸버그나 미국의 싱크탱크가 왜 남의 나라를 두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리는지 그 속내를 잘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한가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시나리오나 쓰지 말이다. 결국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남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고 오히려 무기, 물자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실제 일본은 패망 이후 한국 전쟁 때 미군과 한국의 각종 물자를 내다 팔아 기사회생했다. 그 돈으로 선진국이 됐고, 게다가 이런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을 종종 돌려야 그들의 군수 산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1000만 명이 죽고 5천조 원이 날아가고 폐허가 되고, 이렇게 떠들어야 당사국과 국민은 공포를 느끼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된다. 그들이 만든 첨단 무기를 거의 공짜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원하는 건 공포를 빌미로 그들의 무기와 군사 서비스를 파는 것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하는 보험사의 공포 마케팅과 똑같다. 역사가 증명한다. 집단 간의 갈등은 전쟁이나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북한 김정은을 포함 한국과 대만의 지도자,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공포 마케팅에 속으면 안 된다. 전쟁 공포를 키우고 이걸 마케팅하는 정치인을 멀리하고 무시해야 하는 이유다. 전쟁 공포 마케터들은 이렇게 반공 포스터 21세기 버전을 강제하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